네, 프레스룸 라이브는요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 채팅창에서 소통하시면 시청하는 재미가 더욱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두 분, 세 분, 자,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우선 오랜만에 친지, 가족, 친구분들 많이들 만나셨을 텐데 이런저런 얘기 어떤 얘기 나누실지 한번 궁금한데 우선 설 밥상에서요 가장 많이 오갔던 얘기들 뭐였는지 저희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가장 이제 총선도 앞두고 있어서 가장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제시해 보실까요, 다 각자? 네, 각자인데 예, 손정 변호사님 한번 먼저 말씀해 보실까요? 설민심. 네. 제가 이제 고향 대구를 갔는데요. 가는 데마다 이제 총선, 정치 이야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예. 경제가 아닙니다. 경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먹고 사는 것도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도 이제 바로 서는 겁니다. 지금 정당이 한 60여 개 되거든요. 전북에 아마 이번 총선 역대 최고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그만큼 이게 정치가 바로 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설날에 일반적인 민심이 아닌가 보입니다. 누구한테 근데 지칭을 하신 겁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옛날에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네. 이걸 이제 바꿔서 문제는 정치다. 이렇게 제가 쓴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지원 본장님 한번 볼까요? 주식이라고 썼는데요. 예. 이게 우리 이야기는 그 주식이 아니고 네. 뭘 먹고 살 것인가 그 주식을 썼는데요. 네. 결국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앞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이 또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반도체 문제가 지금도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 이제 삼성도 공장을 짓게 돼 있고 일본도 이제 반도체에 본격적으로 다시 등장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국제 간의 이 산업 분업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한국 정부가 그걸 인식하고 있는가? 미중 갈등조차도 반도체 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그것이 반도체 분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냉전으로 군사적인 문제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통령 한번 잘못 뽑아서 한국의 미래까지도 위험해지겠구나 하는 걱정들을 했습니다. 정치보단 경제였다. 이런 걸 좀 강조하셨네요. 임재 변호사님은 출산율이라고 적으셨네요? 네, 전 출산율 집어봤습니다. 설날 하면은요, 가족들 오손도손 둘러앉아 있고 또 그 가운데 아이들 웃음소리 듣는 것이 정말 설날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네. 요즘 참 아이들 목소리 듣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72% 정도에 머무른 것에 불과했거든요. 0.7이라고 한다면 2명이 결혼해서 1명도 낳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예. 이런 상황 본다면 사실 결국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정말 강한 나라 아닌가 이런 생각해보면서요. 올 한 해는 좀 아이들이 행복한 웃음소리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한 해 됐으면 하는 바람 담아 적어봤습니다. 예, 설밥상 민심 한 단어로 한번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다양한 의견 한번 주셨고요. 다음은 정치권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도 미리 한번 부탁드렸는데 한번 다 꼽아볼까요? 예, 손정욱 변호사님은 이런 두 가지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한번 먼저 순서대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민심은 이제 양이씨를 심판하자. 이재명하고 이제 이준석 예, 양이씨를 심판하는데 주로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요. 제사상에 과일이 있잖아요. 과일만 보면 이재명 대표를 떠올리더라고. 왜요? 아니 본인이 어릴 때 가난해가 썩은 과일만 먹는다 했다가 경기도의 국민의 혈세로 1,000만 원씩 과일값을 결제했잖아요. 네. 이 비싼 거 나는 내 돈 내고 사는데 왜 이재명은 제사 지내고 부모님 걸 왜 법인카드로 사는 거야? 이 김혜경 씨 기소된다잖아요. 이게 첫째 많이 거론됐어요. 과일 볼 때마다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대구에서 많이 거론됐다. 예, 과일을 볼 때마다 왜 나는 내 돈 내고 사고 이재명 대표는 왜 경기도 돈으로 사느냐? 이게 첫째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이준석 대표 이야기도 많아요. 차례상에 떡국을 올리는데 다 끓여가지고 올려야지. 떡국을 이게 끓이다 말고 반쯤 끓여가 떡국을 상에다 올려놓으니까 이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설익은 떡국처럼 제대로 이게 합의나 공약, 공천 아무것도 없이 설 전날 그냥 이게 우리 합당합니다. 이랬더니 이게 익지 않은 떡국을 올린 것처럼 급조된 텐트. 개혁신당 말씀하신 거군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이게 비판이 아주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본장님 한번 볼까요? 예, 저는 한글하고 영어가 썼습니다. 섞여 있네요. 네네. 백이라고 쓰고 영어로 해보니까요. BAG 가방도 예. 되고 백 BACK 뒷배경 예. 이것도 두 가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저기 서정욱 변호사는 대기실에서 제 거 보고 뺏겼습니다. 솔직히.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예. 법인카드는 지금 수사하잖아요. 수사하는데 왜 우리 고가의 명품백, 파우치는 왜 수사를 안 합니까? 대통령 백입니까? 검사 백입니까? 왜 수사를 안 하는지 그게 저는 궁금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방을 수사 안 하는 것은 백이 있어서 그렇다. 뒷배경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뇌물 받은 것 관련해서 경제공동체라는 표현을 써서 구속이 됐습니다. 우리 이제 청탁금지법에서 배우자가 뇌물에 해당되는 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공직자인 남편까지 사실은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왜 안 합니까? 결국은 뒷배경 탓이다. 그래서 저는 백으로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 밥상 민심 정치권에서는 이런 것 내용들이 오갔다. 뭐 아마 가정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들 오갔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정치는 얘기하지 말자 이런 가정도 있어서 정치 얘기 안 한 가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설 연휴 끝나가면서요. 정치권도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모드에 이제 돌입을 할 텐데, 정치권 바라본 설 민심 어땠는지 한번 여론조사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희 기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한번 소개 좀 해볼까요? 네,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한국 리서치가요. 지난 5일에서 7일 전국 18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4월 총선에서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이 47%로 2주 전보다 5%포인트가 올랐죠. 예. 그리고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은 44%로 4%포인트 줄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 조사도 한번 볼까요? 정당 지지율 조사를 좀 보면 국민의힘이 37% 그리고 민주당이 30%인데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전보다 4%포인트가 올랐고요. 민주당은 지난번과 같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죠. 자, 그러면 리얼미터 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40.9% 그리고 민주당이 41.8%가 나오는데요. 1년 만에 1%포인트 이내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보다 1.1%포인트가 올랐고요. 민주당은 3.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이전 조사 때보다 좀 유의미하게 볼 것이 정권 지원론이 정권 심판론을 앞섰다는 부분, 그리고 여당이 조금 더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MBS 여론조사가 나왔고, 리얼미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조금 이게 좀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이제까지는 이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게 항상 높았을 겁니다. 많이 높았던 적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게 앞질른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엄청난 저는 변화다. 지금 이제 민심이요. 민심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천시민, 민심은 한 군데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움직이느냐? 전북의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고 받들 때 이쪽으로 민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윤 대통령이 엄청 잘하고 있는 거죠. 국민 정책이나 이번에 대담도 봤잖아요. 그 이후에 리얼미터 지지율도 39, 한 40에 육박하는 게 높지 않습니까? 지금 세 가지가 같이 움직여요. 윤 대통령 지지율,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 여기에 각 지역의 253명의 지지율까지 저는 4개가 궁극적으로는 일치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시차는 있을 거예요. 예. 한동훈 위원장부터 움직였죠. 근데 계속 움직이다 보면 결국 4개가 일치한다.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 각 후보. 이래서 이게 총선은 상당히 국민의힘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거예요. 네, 청신호다. 박지원 본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들. 2010년도에 지방선거를 합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마지막 발표되기 직전까지 여론조사를 하면 오세훈 후보가 한명숙 후보를 15%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픈을 했더니까요. 0.4%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독재 정권이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면요.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여론조사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혹시나 내 정보가 새나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현상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 여론조사를 분석을 해보면은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가 56%가 나옵니다. 그럼 자, 야당 지지도는 왜 이렇게 나오지 않는가? 질문 한번 보세요. 정권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이 부딪혀야 되는데 여당을 지지할 것인가 야당을 지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약간은 양비론적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정서가 양비론을
정치 혐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서에서 뚝 떨어지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반감을 가진 층들은 오히려 자기 의견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낮은데 정당 지지율은 비슷해지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요. 정당 지지율 하는 투표, 비례대표 투표죠.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비례대표 투표는 뭐 35대 36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절대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나 지역구에서 전략적 투표를 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2020년 비례대표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선거로 가보면요. 개별적으로 민주당이 50%를 넘게 얻습니다. 그 차이가 국민들은 나중에 그런 선택을 할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게요. 예. 똑같은 질문으로 이게 추세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뭐 독재가 아니라서 이게 대답 잘하다가 지금 갑자기 윤 대통령이 독재하니까 답을 안 하는 겁니까? 같은 질문을 가고 같은 있다. 질문을 오랫동안 추세가 있잖아요. 추세가 이게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이거는 이제 분명한 추세죠. 네, 뭐 이제 설 끝났으니까 여론조사 계속 나올 겁니다. 한번 계속 추세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